홍누몽의 비밀서신. 때는 병자호란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인조 시절. 한양의 밤거리는 아직도 잿더미가 채 가시지 않은 슬픔과 고단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종로 근처 낡은 초가집에 사는 서생 이현은 가난하지만 비범한 기억력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책을 한 번만 읽어도 모든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웠습니다. 어느 날 밤 이현의 집 문을 두드린 것은 다름 아닌 병조판서 정호진 대감이었습니다. 권세로 무속을 위해 힘을 휘두르는 그가 누추한 서생의 집을 찾아온 이유는 뜻밖이었습니다. 자네의 그 비범한 재주를 빌리고 싶네. 이 서신을 읽고 내일 아침까지 내용을 통째로 외워 나에게 말해주게. 정대감은 붉은 비단 주머니에 쌓인 서신을 이현에게 건넸습니다. 그 서신은 보통 서신과는 달랐습니다. 종이의 질감은 매끄러웠고 먹물의 냄새는 희미한 복숭아 향을 풍겼습니다. 그러나 가장 특이한 것은 그 내용이었습니다. 서신은 아무런 의미 없는 시구들로 가득 차 있었고 심지어는 난잡한 연애소설의 한 구절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현은 밤을 새워 서신을 외웠습니다. 그 내용은 정말로 무의미하고 난해했습니다. 난초는 구름을 타고 춤을 추고 백목녀는 달빛 아래 눈물을 흘린다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문구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정대감이 다시 찾아왔고 이현은 그 내용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읊어냈습니다. 자네의 기억력이 소문대로군. 훌륭해. 정대감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현에게 거금의 돈을 건네고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제 이 서신의 내용은 자네의 머릿속에만 있네. 혹여라도 단 한 글자라도 발설했다가는 자네의 목숨은 물론 자네 집안의 씨도 말라버릴 것이야. 이현은 서신이 사라진 것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서신의 내용이 중요하면 서신을 따로 보관하면 될 일, 굳이 자신에게 외우게 한 뒤 서신 자체를 없애버린 것은 무엇 때문일까? 다음 날 밤, 이현은 난데없이 의금부에 끌려갔습니다. 영의정 이민서가 이현을 직접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진 대감이 자네에게 건넨 서신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현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댔습니다. 하지만 영의정은 집요했습니다. 그 서신은 단순한 연서가 아니야.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에 끌려갔던 우리 백성들의 구출 계획이 담겨있는 암호문이네. 그 서신을 해독할 수 있는 열쇠는 오직 자네의 기억력뿐이야. 이현은 그제야 자신이 거대한 권력 다툼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대감은 서신을 없애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영의정은 그 서신을 찾아내 정대감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현은 이 난해한 시구 속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고 거대한 음모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암호문에 담긴 백성들의 구출 계획은 무엇일까? 붉은 글씨의 비밀, 의금부의 차가운 돌바닥은 이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의정 이민서의 눈은 탐욕스러운 매의 눈빛이었습니다. 당장 말하라. 그 연애 시구 안에 숨겨진 암호가 무엇인지. 이현은 숨을 골랐습니다. 정대감이 서신을 없앤 이유는 그 내용이 해독되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의정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이현의 기억력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현은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 즉 서신 그 자체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대감, 제가 아는 것은 서신의 내용뿐입니다. 해독하는 열쇠는 따로 있는 듯합니다. 이현의 대답에 영의정은 비웃었습니다. 정 대감이 서신을 불태웠는데 그 열쇠가 세상에 남아있겠느냐? 거짓을 고하면 뼈와 살이 분리될 것이다. 영의정은 탁자 위로 두툼한 책 한 권을 던졌습니다. 붉은 비단 표지에 홍누몽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현, 이것이 내가 외운 서신의 해독 열쇠다. 정대감이 이 책을 유난히 아꼈다고 하더군. 이제 그만 아둔한 척하고 말아라. 이현은 책의 제목을 보는 순간 무언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외웠던 서신은 의미 없는 시구가 아니라 이 책의 특정 페이지와 문장을 가리키는 책 감호복 사이퍼였던 것이었습니다. 난초는 구름을 타고 춤을 추고 라는 구절은 난초가 등장하는 페이지에 구름이라는 단어로부터 춤이라는 단어까지의 글자를 지칭하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현이 서신을 해독하려는 순간 그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서신 속의 문구와 책 속의 문장이 단 한 글자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영의정이 건넨 책은 수많은 판본 중 하나일 뿐 정대감이 사용한 진짜 홍누몽이 아니었습니다. 이현은 정대감의 지독한 치밀함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는 서신 자체를 없앤 것도 모자라 암호해독의 열쇠까지 가짜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대감, 이 책은 가짜입니다. 서신의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이현의 외침에 영의정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이현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고 그의 손에 든 붓을 부러뜨리며 위협했습니다. 내 놈이 정대감과 한패였군. 이제 끝이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현의 머리는 더욱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정대감이 사용한 진짜 홍누몽은 세상에 흔치 않은 귀한 판본일 터. 그 책을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그때 이현의 머릿속의 과거의 한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종로 거리의 낡은 서점에서 고서적을 팔던 주인 송이. 그녀는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조선 팔도의 모든 책에 통달했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현은 몇 년 전
송이의 서점에서 우연히 정대감이 애지중지하던 낡은 홍루몽 판본을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야말로 모든 비밀을 품고 있는 열쇠였습니다. 이현은 자신이 이 위기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임을 깨달았습니다. 송이의 서점. 이현은 영의정에게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대감, 정대감의 진짜 홍루몽 판본을 찾으면 제가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그 판본은 종로 서점을 운영하는 송이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의정은 이현의 말을 반신반의했지만 서둘러 수하들을 보내 송이를 잡아오도록 명했습니다. 그 시각 송이는 밤늦도록 서점의 서책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부수고 들어온 포졸들이 거친 손길로 송이를 끌고 갔습니다. 송이는 영문도 모른 채 의금부로 끌려갔고 영의정은 그녀에게 매질을 가하며 홍루몽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말해라. 정우진 대감에게 서책을 건넨 것이 너냐? 그 서책을 어디에 숨겼느냐? 송이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정보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책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담고 있는 비밀의 창고였습니다. 바로 그때 옥사에 갇혀있던 이현은 자신이 가진 유일한 기억을 되살려냈습니다. 송이가 한밤중에 서점 뒤편의 작은 다락방에 앉아 낡은 책 한 권을 읽고 있었던 모습, 그리고 그 옆에 놓여있던 붉은 비단 주머니. 그 주머니에는 정대감이 자신에게 건넸던 서신과 똑같은 복숭아 향이 나는 종이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이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정대감은 이현에게 서신의 내용을 외우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을 송이에게도 보냈을 것이다. 나의 기억력이 내용을 담는 그릇이었다면 송이는 그 내용을 해독하는 열쇠, 즉 진짜 홍루몽을 품고 있었을 것이다. 정대감은 두 사람에게 똑같은 암호문을 보내 혹시 모를 한 사람의 배신에 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현은 영의정에게 외쳤습니다. 대감, 송이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홍루몽 판본이 아니라 그 서신을 해독하는 진짜 열쇠입니다. 영의정은 이현의 말에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송이에게 다가가 낡은 서책을 가져오라 명령했지만 송이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영의정은 송이를 위협하며 옥사에 가두었고 이현은 송이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마지막 계책을 꾸밉니다. 기억의 서재. 영의정의 위협 속에서 이현은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송이를 구하고 동시에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대감, 제가 진짜 홍루몽 판본을 머릿속에 재현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제 기억력으로 서책의 모든 글자를 되살려내겠습니다. 영의정은 이현의 터무니없는 제안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억으로 책 한 권을 다시 쓰겠다고 그게 가능한 일이냐? 가능합니다. 단, 제가 기억하는 글자 한자를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도록 붓과 종이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현은 영의정에게 자신의 천재적인 기억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읽었던 수십 권의 서책 내용을 막힘없이 읊어냈고 결국 영의정은 그의 기괴한 재주에 한숨을 내쉬며 붓과 종이를 내어주었습니다. 이현은 옥사 한편에 쪼그려 앉아 며칠 밤낮으로 붓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서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대감이 가지고 있었던 낡은 홍루몽의 표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모든 문장과 단어를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떠올렸습니다. 마침내 서책이 완성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기억하는 서신 내용을 펼쳐놓고 그 진짜 암호 해독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이현은 곧 깨달았습니다. 암호문의 시구들은 단순한 페이지와 글자 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난초는 구름을 타고 춤을 추고라는 구절은 난초를 칭송하던 관리를, 백목녀는 달빛 아래 눈물을 흘린다는 달빛 아래 고통받는 여인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서신은 단순한 책 암호가 아니라 사람과 장소 그리고 작전의 내용을 암시하는 이중 암호였던 것입니다. 이현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해독을 시작했습니다. 난초는 청나라에 억류된 관리 박선동을, 백목녀는 그의 아내이시 부인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숨겨둔 비밀 자금의 위치와 접선할 장소들이 차례로 드러났습니다. 마침내 이현은 모든 암호문을 해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해독된 정보를 종이에 옮겨 적어 영의정에게 바쳤습니다. 영의정은 종이에 적힌 이름과 장소를 보고는 희열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훌륭하다. 이현, 자네 덕분에 정대감의 계획을 모두 손에 넣게 되었군. 영의정의 다음 말은 이현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이현, 자네는 이 사실을 아는 유일한 증인이네. 이제 자네의 역할은 끝났으니 이대로 자네를 살려둘 수는 없겠지. 이현은 자신이 영의정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밝힌 순간 그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의정은 수하에게 이현을 즉시 처리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현은 자신의 마지막 무기를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감, 아직 해독하지 못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서신에는 진짜 발신인의 서명이 암호로 숨겨져 있습니다. 영의정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는 잠시 이현의 처형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현은 자신의 목숨을 건 마지막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마지막 도박. 대감, 진정한 발신인은 병조판서 정우진 대감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중간 전달체계일 뿐입니다. 이현의 입에서 나온 말에 영의정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그러나 이현은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암호문은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층은 백성 구출 계획, 그리고 둘째 층은 그 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진짜 흑막의 이름입니다. 그는 바로 우찬성 박월량입니다. 이현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이름을 꺼냈습니다. 박월량은 영의정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이었고 정대감과는 오랜 친분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현은 영의정의 깊은 탐욕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정대감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박월량을 엮어 제거하는 것이 영의정에게는 훨씬 더 매력적인 제안일 터였습니다. 이현의 거짓말은 완벽했습니다. 그는 해독된 서신 내용 중 특정 단어들의 첫 글자만 따로 모아 조합했고 그 글자들이 우연히 월량을 상징하는 암호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의정은 이현의 치밀함에 감탄했고 박월량을 제거할 기회에 눈이 멀어 그 계책을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훌륭하다. 이현, 내 놈의 재주는 헛되지 않았다. 내가 진작에 이 모든 것을 밝혔다면 내 버신 송이 또한 이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을. 영의정은 송이를 풀어주라 명했지만 이현은 그녀를 풀어주면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송이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를 놓아주면 박월량에게 제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릴 것입니다. 영의정은 이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송이를 자신의 감옥에 계속 가두고 이현을 옥사가 아닌 자신의 사저로 데려가 비밀리에 감금했습니다. 이현은 목숨을 건 마지막 도박에서 승리했지만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영의정의 소나귀에 들어간 움직이는 비밀 서고가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양의 밤 풍경은 고요했지만 이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 이 게임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는 영의정의 눈을 피해 송이를 만나야 했고 두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한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서신, 또 다른 서신. 이현은 옥사에서 풀려났지만 영의정의 사저에 마련된 방은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화려한 가구와 비단 이불이 놓여 있었지만 창밖으로는 철저히 무장한 경비병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움직이는 비밀 서고였고 영의정의 감시 아래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영의정은 이현에게 또 하나의 서신을 건넸습니다. 이번 서신은 붉은색이 아닌 검은색 비단에 쌓여 있었습니다. 자네의 재주를 시험해보고 싶네. 이 서신은 나의 정적 중 한 명이 주고받는 암호문일세. 해독하여 그 내용을 알려주게. 이현은 서신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에도 아무런 의미 없는 시구들이 가득했습니다. 이현은 영의정이 자신을 완전히 믿지 않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번 서신은 진짜 암호문이 아닐 터였습니다. 영의정이 자신을 떠보기 위해 만들어낸 가짜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는 이 가짜 암호문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영의정 몰래 바깥 세상과 소통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현은 붓을 들고 서신을 해독하는 척하며 부통에 숨겨둔 작은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 종이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송이, 옥사에 있다. 나를 구출하라. 그때 영의정의 지시를 받은 한 어린 하인이 다가와 붓을 갈아주었습니다. 하인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할 일만 했습니다. 이현은 그 하인의 소박하고 순수한 눈빛에서 한 줄기 희망을 보았습니다. 영의정의 감시망을 뚫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메시지를 전달해줄 유일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현은 암호 해독이 끝났다고 영의정에게 알리고 해독된 서신을 내밀었습니다. 영의정은 그 내용을 후더니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현은 영의정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아까 그 어린 하인에게 물을 청하며 그의 손에 몰래 작은 종이 조각을 쥐어주었습니다. 하인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소매 안으로 종이를 숨겼습니다. 이현은 그를 지켜보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서신이 올바른 사람에게 닿기를. 이현은 이제 모든 것을 하인에게 맡긴 채 영의정의 다음 행동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생명이 걸린 마지막 도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옥중의 여인. 그 시각 송이는 차가운 의금부 옥사에 갇혀 있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과 축축한 공기 속에서 그녀는 며칠째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영의정에 계속되는 신문에도 그녀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대감의 계획을 지켜야만 했고 동시에 이현의 안위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감옥문이 열리더니 밥그릇과 물그릇을 든 어린 하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하인은 이현이 종이 조각을 건넸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하인은 묵묵히 그릇을 놓더니 송이에게 물을 건네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선생께서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송이는 하인이 건네는 물그릇을 받아들며 그 안에 숨겨진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벽에 기댄 채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줄의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송이, 옥사에 있다. 나를 구출하라. 순간 송이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녀는 글귀의 의미를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나를 구출하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으니 나를 구출해달라는 이현의 메시지이자 동시에 그가 옥사에 있다는 거짓말로 영의정의 사저에 갇혀있다는 것을 알리는 기묘한 암호였습니다. 이현은 송이가 이 메시지를 해독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송이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인맥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한양 곳곳에 있는 비밀 서책 모임과 정대감의 충복들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해문 스님과 월운 스님의 복수국을 지켜본 단비처럼 송이 역시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옥사 바닥에 앉아 이영과 자신의 목숨을 건 마지막 도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영의정의 권력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사원부 의수장 대사원 이강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권세에도 굴하지 않는 강직함으로 유명했습니다. 송이는 옥사를 지키는 포졸에게 다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를 대사원 이강 대감께 데려가 주시오. 그분께 긴히 전할 말씀이 있소. 이제 그녀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직접 이 모든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어둠 속의 조우, 송이는 의금부 옥사를 지키는 포졸의 눈을 피해 대사원 이강의 사저로 끌려갔습니다. 한밤중 서재의 등불 아래에 앉아있던 이강은 초라한 행색의 송이를 보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대감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송이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했습니다. 병조판서 정호진과 서생 이연의 만남, 가짜 홍누몽 판본, 그리고 영의정 이민서의 음모까지. 이강은 듣는 내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낱 책방 주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너무나도 거대한 음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증자가 있느냐? 한낱 서생과 책방 주인의 말만 믿고 영의정을 칠 수는 없다. 송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증자는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정 대감께서 가지고 계신 서책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강은 송이의 당찬 태도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송이는 자신이 기억하는 진짜 홍누몽의 내용을 읊었고 이강의 서재에 있던 여러 판본들과 비교하며 미묘한 차이를 짚어냈습니다. 대감, 정호진 대감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희귀 판본을 사용했습니다. 그 책은 이 세상에 몇 권밖에 없으며 영의정 대감께서 갖고 계신 책은 그저 겉모습만 똑같은 가짜입니다. 진짜 암호문은 오직 제 기억 속의 서책과 서생 이연의 기억 속 서신으로만 해독할 수 있습니다. 송이의 명확한 설명과 흔들림 없는 눈빛의 이강은 마침내 그녀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성을 구하려던 충신의 계획을 자신의 권력을 위해 이용하려 하다니 용서할 수 없는 죄다. 이강은 송이와 은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믿음직한 신복을 영의정의 사저로 보낼 것이었습니다. 자네가 말한 서생 이연의 생사만 확인된다면 내가 직접 영의정을 탄핵하겠네. 다음 날 아침 영의정의 사저에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대사원 이강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영의정의 재산 규모를 조사하러 온 척했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사저 어딘가에 감금되어 있을 이연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영의정은 갑작스러운 감찰에 당황했지만 이내 태연한 척하며 그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이강의 신복은 영의정의 눈을 피해 사저 곳곳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대사원의 신복은 영의정의 사저로 들어서며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장부를 점검하는 척했지만 그의 눈은 사저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영의정은 겉으로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사원께서 갑작스레 재산 상황을 살피라 하시니 황송할 따름입니다. 그저 절차일 뿐입니다. 대감의 결백은 이미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신복은 능청스럽게 대답하며 영의정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온갖 진귀한 서책과 서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복은 장부를 훑보는 척하며 영의정의 서재에 감도는 미묘한 공기를 감지했습니다. 그때 영의정이 한쪽 벽에 걸린 낡은 서화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명나라 시대의 감상해 보시겠소. 그의 말에 신복의 시선이 그 서화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서재의 구석에 놓인 방문이 살짝 열리고 누군가가 문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 눈빛은 바로 이연이었습니다. 이연은 자신이 마침내 도움을 요청할 기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경비가 삼엄하여 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연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붉은 잉크가 든 찻잔을 보았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일부러 찻잔을 탁자 위로 넘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찻잔이 깨지며 붉은 잉크가 종이 위에 쏟아졌습니다. 영의정은 당황한 얼굴로 하인을 불러 잉크를 닦아내라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신복은 잉크가 쏟아진 종이를 슬쩍 보았습니다. 잉크가 번진 자국은 마치 붉은 매와 의 형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연의 절규였습니다. 그는 붉은 잉크로 홍누몽 암호문의 진실을 상징하는 매와 가지의 형상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신복은 이연이 살아있으며 영의정의 사저에 갇혀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연은 여기에 있다. 영의정은 잉크를 닦는 신복의 미묘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챘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사저에 숨겨둔 이연이 갇혀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의정은 재빨리 신복에게 말했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할 듯하니 돌아가시오. 그러나 신복은 여전히 미소 띈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대감, 저희 대사원께서는 아직 보실 것이 더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더 이상 평온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의 목숨을 건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풍전등화.
영의정 이민서의 얼굴에 걸려있던 가면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온화한 재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만함과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내게서 진실을 캐내려 하다니 대사원 이강이 드디어 미쳤군. 허나 자네가 알아낸 것은 아무것도 없네. 증거는 여기 이현의 머릿속에만 있으니. 영의정은 이현이 숨어있던 방으로 향했고 그 뒤를 신복이 바싹 따라붙었습니다. 이현은 문틈으로 영의정의 살기 어린 눈빛을 보며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의정은 이현을 붙잡고는 신복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현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야. 자네가 알아낸 것은 아무것도 없었네. 신복은 영의정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감, 이미 대사원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서생 이현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음모의 배후에 대감께서 계시다는 것을. 영의정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래,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나 이현, 내 놈의 기억은 나와 함께 묻힐 것이다. 그가 칼을 휘두르려던 찰나 사저의 대문이 굉음을 내며 부서졌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무장한 의금부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선두에 선 사람은 바로 대사원 이강이었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영의정 이민서는 영모의 죄로 체포한다. 감히 나라의 백성을 인질로 삼고 사리사욕을 채우려 용서할 수 없다. 영의정은 허탈한 표정으로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치밀한 음모는 단 한 명의 서생과 책방 주인의 협력 그리고 한 명의 강직한 대사원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이현은 경비병들에게서 벗어나 간신히 숨을 몰아쉬었고 신복은 안도한 표정으로 그를 부축했습니다. 며칠 뒤 이현은 모든 혐의를 벗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옥사에 갇혀있던 송이 역시 풀려났고 그녀는 이현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현님, 당신의 기억이 백성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안도와 함께 새로운 희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호진 대감은 무죄가 입증되었고 청나라에 갇힌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한 계획은 마침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